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집값들이 다시 막 오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서울이랑 강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엔 지방까지 같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와 동시에, 우리 동네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 아니면은 뭐 지방 같은 데는 더 초토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다른 예측이 나오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두 가지 생각들이 계속 요즘에 양립을 하고 있고 서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증시는 집값을 선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했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요, 요때 2020년 3월 이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도 보러 다니지 못할 텐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 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거를 예측한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이때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이때 2000년도에 저도 이때 집을 사기는 했는데 2000년도 제가 7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본격적인 상승 전에 집을 사기는 했는데 이때 이미 막 꿈틀꿈틀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뛴 거는 21년도부터죠. 21년도부터인데 2020년도 10월달, 11월달 이때쯤부터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요때 상승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없고 요때 상승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21년도부터 이때 부동산이 완전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서 사는 시기였었어요. 요때 21년도에는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밖에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또 이때 약간은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때 제일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증시가 그 부동산을 선행한다. 막 이런 얘기였었는데 뭐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다 신봉을 했죠. 지나고 나서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맞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1년도, 22년도까지도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증시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집값도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2년 이때도 이제 뭐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22년도부터 이때까지 횡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23년 이제 말쯤부터 이렇게 증시가 다시 우리나라 K 증시가 좀 별로여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르기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 것만큼 약간 부동산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만 봤었을 때 코스피는 3천을 넘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요즘 좀 분위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 3천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전자가 넘어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요것들이 집값이나 다른 자산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국내 주식 누가 하냐, 저도 맨날 미국 주식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한국 주식도 10만 전자 넘어가면 우리나라 주식 다시 할 사람들도 많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미국 주식을 봐도 그런데 우리처럼 똑같이 내려갔지만 미국 주식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집값도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국 집값도 결국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 사실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것들도 이게 가장 큰 이론이었거든요. 코로나에 돈 풀기를 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돈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자산을 사야 한다라고 해서 뭐든지 뭐 비트코인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그런 열풍이 일었었던 건데 유동성을 줄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줄이지 못하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늘어나지 않는 척을 하고 유동성을 다시 뭔가 증가시키지 않는 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옛날에 따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 달러 대비 부동산 가격을 환산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21년도에는 달러가 1,100원이었고 우리는 1,200원, 1,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1,380원 뭐 이런 식이 거의 그냥 기준화가 된 상태이고 지금 1,400원도 좀 있으면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20%에서 30% 정도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뭐 같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즘에 일본이 싸다고 해가지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달러 가격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요즘 조금 호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 한 몇 개월 전만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강남 같은 데는 좀 그렇지 않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달러 가격으로는 19년도 가격에 와 있는 집도 많았다란 말이죠. 제가 그거는 영상을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즘 물가가 올라서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엔화 자산을 사거나 아니면은 도쿄에 있는 뭐 부동산을 사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쿄의 다른 데 집값들은 모르겠는데 도쿄 중심가에 있는 집값들은 오히려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미국 주식 열풍이 되게 많고 뭐 저도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 주식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21년도쯤부터 환율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은 자기의 이런 주식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거를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산이 점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랑 내 자산의 많은 것들이 달러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새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갈아타기의 수요들도 많잖아요.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자산이 조금 있는 사람들일 텐데 기존의 집을 처분하고 미국 주식을 또 처분하고 뭐 대출까지 끼면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실질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입장이 아니라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팔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들을 지금 환율이 좋을 때 처분을 한 다음에 대출을 끼는데 대출이 내려갔어요. 대출이 내려갔다라는 건 실질적인 돈 풀기가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한계 금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금리를 제 체감상으로 한 1% 정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되게 비싸 보였었던 집들도 그냥 살만은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살 생각은 없기는 한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만이나 동남아처럼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인 임금도 되게 낮고 그런데 집값이 되게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데도 가보면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은데 동남아의 이제 수도에 있는 그런 집들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람들이 버는 돈이 이 정도인데 집값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이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가봐도 이 집값이 사실 말이 되나? 이러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뭐 사실 요즘 미국 같은 데를 봐도 되게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죠. 기존에 뭐 동남아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같은 데도 양극화가 조금 심해져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도 뭐 서울 부동산이 10배가 뛰건 말건 그거랑 상관없는 지방 부동산들도 사실은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버리힐즈에 수백억 집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전체 집값이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의 리그가 있고 서민들은 서민들의 리그가 있는 건데, 제가 아까 달러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집값이 19년도까지 와 있는 집들도 서울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남은 따로 움직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부자들은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를 가면은 그냥 뭐 주 단위로 막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사과를 사는 게 유리한 것처럼 하루라도 빨리 내가 여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사놓은 사람이 사실은 승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뭔가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이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자 유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들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집값을 받아줄 부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세고 여러 가지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뭐 아무리 강남집이라고 해도 그 부자의 수가 유지가 되거나 좀 늘어나야지 계속 그 집값들을 받쳐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민을 가버리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돈을 다 싸들고 하게 되니까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물론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부동산을 남겨놓고 또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부자가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사실 뭐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물가 폭등으로 여윳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달러 환율도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입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수입을 하는 금액 자체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물가가 폭등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폭등한 것만큼 임금이 올라갔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풀린 유동성 대비해서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자산이 뭐 2배 이상 막 이렇게 팬데믹 동안 이렇게 올라가고 했는데도 임금이 2배가 올라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따라가려면은 그게 꽤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아무리 가파르게 올라봐야 1년에 5%에서 10% 정도예요.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를 임금이 따라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자산 가격은 1, 2년 사이에 2배가 뛸 수도 있지만 임금 같은 경우가 그걸 따라잡으려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이 된 거에 비해서는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도저히 살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투자로의 트렌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제가 약간 이런 쪽이거든요. 왜냐면은 자, 지금 아파트를 사서 1년에 20%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합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봐야 한 5% 정도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올라봐야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뭐 세금 이런저런 거 내고 하면은 사실 집값이라는 거는 장기간으로 봐서 뭐 50% 정도는 올라야 세금 제하고도 좀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미국 주식을 사면은 1년에 20%가 아니라 50% 아니면 2배 이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더 오를 자산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굳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을 빼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것들이
엄청나게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도 그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기관이라는 국민연금조차도 지금은 우리나라 거 자산을 팔고 국민연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부자들이 다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 해외로 나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똑똑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산은 다 처분을 해버리고 외국으로 간다라는 거는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내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숫자 자체는 중국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부자 유출이 제 기억엔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집값이 계속 올라왔었던 거는, 그러니까 신축은 신축이라서 올라가고 구축은 재개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구축이 올라가고, 신축이 또 그걸 맞춰서 올라가면 구축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한 상승 루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은 집이 오래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구축이어도 올라가는 약간 기현상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파트들도 보면은 집값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구축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굳이 이 구축을 산다라고 해서 이걸로 시세 차익을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일본화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영원한 신축이라는 게 있냐? 영원한 신축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들도 10년, 20년 되면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지금의 구축보다는 덜 구축이 되기는 하겠죠. 왜냐, 근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걸 못하니까 앞으로는 50년, 60년, 70년, 80년 된 아파트들도 점점점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30년 정도 수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통과하면 환호하는 이상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는 게 안전하니까 더 살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하다 그래가지고 막 짓다가 무너지는 아파트들도 막 생기고, 아파트 만들면은 하자가 막 엄청 많고, 심지어는 오히려 최근 10년 동안 지어진 아파트들이 더 부실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사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막 홍콩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100년 넘어간 그런 고층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게 안 좋다고 하기는 하지만 뼈대 자체는 튼튼하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30년, 50년 이상 됐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안정성이 보장이 될지. 지금까지는 30년 지나면은 그냥 다 부수고 다시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 과연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건 타워팰리스인데요. 타워팰리스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잣집의 상징이면 뭐냐라고 하면은 타워팰리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부자의 상징을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게 183제곱미터 55평 정도가 지금이 실거래가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뭐 한 35억 정도, 24년 5월에 35억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게 팬데믹 때도 다른 데처럼 막 급격하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상복합인 것도 있고,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고층이니까 좀 불편하다, 아니면은 뭐 이 근처에 이제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대장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은 2006년에 이게 17억, 18억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35억이에요. 물론 중간중간 왔다 갔다 출렁인 게 있었지만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자의 상징이라고 했었던 아파트가 2배 올랐다.
20년 동안 2배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맞나 싶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얘기한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됐으면은 그렇게 또 구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에서 지은 거니까 타워팰리스는 좀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뭐 그런데 어쨌든 다른 강남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많이 안 올라간 거를 보면 뭐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그리고 뭐 35억, 40억, 더 큰 평수들은 50억, 60억짜리도 있던데 뭐 그게 싼 가격은 아니기는 하니까. 근데 애초에 2006년 막 그때 가격으로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비쌌던 거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처음에 비쌌으니까 만약 안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신축은 신축이라 올라가고 구축은 재개발 기대가면 올라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일본처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신축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다 구축이 되다 보면은 점점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타워팰리스처럼 옆에 더 좋은 신축 아파트가 생겨나면은 뭐 그냥 그쪽으로 부자들은 갈아탄다라던가 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화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갈림길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화가 될 것이냐, 동남아화가 될 것이냐가 조금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중국이 따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가 맨날 일본 망했다, 지금도 뭐 망한다라고 하지만 제일 처음 저출산을 겪었었고 여러 가지 쇼크를 겪으면서도 지금 그 정도로 버텨낸 게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가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부자들이 오히려 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민을 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이. 그리고 뭐 저출산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잘 견뎌냈었고, 그리고 한 30년 동안 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하면 잡으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나라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도 빈부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게 뭐 동남아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가깝게 하고, 근데 그게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것도 있었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화가 워낙에 좀 약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원화 대비해서 엔화가 싸기 때문에 엔화를 굉장히 무시하기는 하지만 그게 좀 무시할 거는 아니죠. 동남아화가 되면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못 사는 그런 양극화로 갈 것인가가 사실은, 이게 집값이 오를 가능성, 내릴 가능성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화가 되던 동남아화가 되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양극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도쿄의 중심가는 부동산이 오르지만 나머지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나라와 중국만의 이런 좀 문제점이라고 할까? 부실하게 지은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대도심만 아니면은 사실 다 이렇게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이게 낮은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유독 고층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자, 물론 대만이나 홍콩 같은 데도 그렇기는 한데 뭐 홍콩은 엄청나게 고층들만 많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좀 굉장히 특수한 거인 것 같고, 사실 홍콩도 저는 좀 걱정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쪽에는 뭔가를 새로 짓고 수십 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점점 계속 낡아가고 있는데,
홍콩은 20년 전에도 낡았는데 지금은 더 낡아졌다란 말이죠. 그래서 저 건물들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홍콩보다 우리나라나 중국이 더 부실하게 지은 것 같은데, 이미 10층이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축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신축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점점 이제 구축이 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30년 되면은 위험한 아파트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손을 쓰기는 써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곳은 떨어질 텐데, 어떤 곳은 슬럼화가 돼서, 슬럼화가 되는 데가 좀 많아지면은 슬럼화가 되지 않은 곳의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슬럼화가 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수없게도 부동산 가격이 막 더 떨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그 마약자들이 많은 거리의 부동산들은 아예 값어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마약 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에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짐 싸들고 마약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로 모인단 말이죠. 안전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그러면 그쪽에 이렇게 아파트나 뭐 집값들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사람들이 위치도 선호하지 않고 그런 지역들은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유동성 아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유동성을 한번 푸니까 한 번 풀기 시작하면은 더 푸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누구도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일본도 금리를 계속 낮춰가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다가 제로 금리를 조금 넘어서려고 하니까, 자,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금도 0.1%예요. 마이너스 0.1%였다가 0.1%를 올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벌써 막 물가가 올라간다고 막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나라 경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를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0.2% 올렸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1%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막 일본 사람들이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유동성을 줄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되고 유동성이 다시 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동성을 한번 풀면은 조이면 될 것 같았지만, 뭐 PF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대출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을 더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지금까지도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했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더욱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도 물가를 지켜내지 못하고 저 정도가 되는 걸 보면은 돈의 가치는 앞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어느 정도는 정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라갈 곳은 올라가고, 네, 안 올라갈 곳은 안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당분간은 미국 주식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어차피 저는 제 집이 있으니까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저는 미국 주식에 좀 더 제 자산들을 가지고 있을 계획이다. 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